먼저 워싱턴 선언 얘기부터 하고 가야 되겠죠. 아침 많은 신문들에서 이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독자분들 잘 아실 텐데 핵심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핵 협의 그룹을 창설을 한다.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일종의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핵 협의 그룹을 만든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 주변에 항상 그 중요한 전략 자산, 핵무기 탑재 가능한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겠다. 이런 거가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해구산 체계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토라고 하는데, 네. 나토는 이게 핵이 직접 나토 국가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그런 건 더 가장 강력한 건 그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NPG라고 해서 그 나토가 갖고 있는 게 핵 계획 그룹,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핵 협의 그룹이 바로 그 모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술핵을 직접 배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따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전략 핵잠수함 이런 것들을 미군의 전략 자산을 계속 우리 주변에 전개하겠다. 이런 것들이 선언문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침 저 화면에 나오는 게 아마도 약속이나 한 듯이 저게 이제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건데요. 예. 워싱턴 선언에서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괌 기지에 저게 전 세계 14척밖에 없는 오하이오급 핵 전략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저기에는 사거리 12,000km에 달하는 핵탄두 8개를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이고요. 저거 이제 이번 워싱턴 선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건 뭐냐면은 저 잠수함을 수시로 이제 한국에 기항시키겠다 이거거든요. 예.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그 핵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는 게 거의 없지만 예. 한번 이제 제 나름대로도 고민해보고 하면은 결국은 북한 혹은 중국마저도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핵 억지력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 나아가서는 중국에 그와 같은 이제 있을 수 있는 핵 공격, 핵 도발을 억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오늘 새벽에 이렇게 발신된 워싱턴 선언 이런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저도 운동권에 몸담고 했었지만은 80년대 이후로 줄곧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NL 주사파 그룹들을 비롯하여서 항상 외쳤던 게 반전 반핵.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핵을 몰아내자. 그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남한 내에 배치되어졌던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술핵 배치, 전술핵 자원들을 모두 다 몰아내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이제 2000년대 들어서 핵을 개발하고 심지어는 이제 핵 도발을 야기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예. 사실은 국내에서는 이제 북한이 지금 벌써 7차 핵실험까지 앞두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이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켰는데 우리는 이 핵우산만 믿고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불안감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1월 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핵 개발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면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래서 그 발언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아주 큰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간 그걸까지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이 정도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대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최선이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어떻게 본다면 1월 달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토가 두 가지거든요. 전술핵이 직접 들어가 있는 거하고 네, 네. 그다음에 핵 계획 그룹이라는 게 있는 그렇게 건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핵 계획 그룹에 준하는 핵 뭐 컨설팅 그룹을 예. 핵 협의 그룹을 갖게 됐고 예. 그리고 전술핵 직접 배치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미군이 전략 자산을 여기에 거의 상시적으로 네. 펼치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냈고 그게 선언문에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 오늘 사실은 뭐 조선일보 사설도 영원 이 불안감이 원천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핵 족쇄가 강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쉬움을 사실 표현하기도 있는데요. 감히 이제 짧은 소견으로는 네. 이와 같은 이제 핵 족쇄가 강화되었다. 사설의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네. 이해하고 공감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과연 그렇다라면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으며 네.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소설만 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게 공공연히 그리고 미국과의 협의와의 협조와의 순조로이 가능할까 2023년에 네네. 일단 저는 이 정도로도 어떤 첫 발짝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좀 나왔는데 우리 워싱턴 선언 아까 백악관 홈페이지 저희가 직접 한번 워싱턴 디클러레이션 선언 저렇게 이제 워싱턴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은 저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저거 번역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한테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는데 간단하게 번역문에서 우리 오늘 언급한 부분들 짚어드리면은요. 요겁니다. 제가 밑줄이나 저기 이렇게 행광펜으로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이 순서를 보면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그 협력 준수 의지를 확인한다는 게 먼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핵 협의 그룹 나오지만 저게 어떻게 본다면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저게 새로운 의무가 아닙니다. NPT는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때 가입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 준수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핵 적세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조기에 구체적인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핵 협의 그룹을 선언하고 그리고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서 증명되듯 뭐 미국 전략 자산의 전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킨다. 뭐 그리고 새로운 도상 훈련이 포함된다. 이렇게 저런 선언 자체는 원래 좀 이렇게 항상 선언적이지만 좀 구체적인 거는 뭐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가 제일 그랬냐면은 이 끝난 다음에 재밌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질의응답을 할 때요 조금 김정은이 네네네. 무서운 말을 했더라고요. 저 로즈가든에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바이든이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네. 정권의 종말이란 표현. 이게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죠? 보자. 그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이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선언 보면은 아까 구체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unacceptable이라고 했고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정권이든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end of regime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와. 핵 이슈 이것이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그리고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중대한 문제임은 분명하고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측의 태도 북한은 줄곧되게 이제 제 80년대 90년대 학교 다니면서 봤지 항상 이렇게 반전 반핵 맞아요. 반미 뭐 이런 것들을 외쳐왔는데 그러한 이제 행동과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이제 적절한 방송에 걸맞는 언어가 안 떠오르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듯이 뒤통수 정도는 괜찮습니다. 뒤통수 치듯이 이렇게 핵 개발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뭐 핵이야말로 뭐 조국의 자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 이제 이른바 우리나라의 운동권들 진보 진영들도 이에 대한 좀 태도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보면은 이제 핵과 관련하여서 뭐
반전반핵 이걸 외치면서 또 이중적으로 모순되게는 또 북의 핵보유는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태도들이 있는데 자생적 수단이다 뭐 예. 이런 거라고 하죠. 북의 핵 위협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이제 핵에 대한 태도, 나아가서 네. 북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저희가 핵 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근데 우리 회계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 있지만 우리 이번에 얻어낼 수 있는 한은 최선을 얻어낸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순방의 성과는 상당히 이것만으로도 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뭐 비즈니스 부분의 성과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습니다. 넷플릭스가 뭐 3조 3천억 투자하는 거나 그리고 또 뭐 6개 기업이 또 투자하는 것도 있었는데 계속 뭐 이제 이틀 사흘째 일정들 미국에서 이어가는데 계속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금 뭐 오늘 아침 보도에는 일론 머스크와도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일론 머스크랑 만났는데 머스크가 먼저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최상목 경제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팩토리라고 예. 이제 언급을 했고 저도 이제 기가 팩토리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네. 찾아봤더니 이제 애초에 시작은 앨런 머스크의 네. 이제 테슬라의 나오네요. 전기차 제조 공장 그쵸. 이걸 이제 언급을 했었고 네. 많이 이제 이렇게 정보통신 분야에서 그리고 전기차 업계에서 이용되는 언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가 팩토리가 원래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기 전기차 핵심은 배터리니까 예, 예. 한 번에 그러니까 기가니까 10억이죠, 10억. 예. 10억 와트짜리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뭐 공장이다. 예.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가 팩토리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가 먼저 이렇게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게 사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와 같은 방식의 예. 투자 유치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예. 언급하고 있지만 이제 로봇 제조라든가 관련된 이제 고급 인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으로 와라. 한국에서 이제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네. 하는 제안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방문 외교 아주 뭐 바람직해 보이고 예. 하네요. 그렇죠. 뭐 계속 또 국빈 만찬도 이제 남겨두고 국빈 그 만찬에는 또 뭐 외신에서 나왔습니다만 안젤리나 졸리 박찬호도 나오고 예, 박찬호도 나오고 안젤리나 졸리가 아들 매듭서와 참석한다 이런 게 나왔는데 안젤리나 졸리는 또 이 우리나라랑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네, 네. 아들 때문에. 예, 이분이 이제 아시아계로 알려졌고 예. 이제 입양되어진 분이신데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예. 아무래도 인천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진짜 그러네요.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네. 그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은 이제 사고 친다. 예. 이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의 뭐 나가지 마라 이런 말도 예. 이번에 했었고 했는데 말하지 말아라. 네, 말하지 마라. 네. 계속 이제 그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을 네.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각인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각인이 돼가지고 넷플릭스 딱 만났다 그러고 뭐 3조 3천억 투자한다 이러니까 무슨 넷플릭스에 투자하냐 그게 양이원영 의원의 반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 근데 참 저도 양희원영 의원 이렇게 페이스북 내용 한번 봤었는데 정말 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좀 솔직히 지적 능력이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자꾸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사실 그런 대통령 있었죠. 말 안 하는 대통령,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대통령, 잊혀진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내내 그걸 일관되게 실천한 대통령이 계셨거든요. 뭐 좀 이따 시간 되시면 그것도 지금 너무 대비되기니까. 그래놓고는 이제 퇴임하시면서 정말로 안 잊혀지려고 뭐 그러니까요. 책방도 열고 네. 말로는 잊혀지고 싶다 그러면서.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잊혀졌어. 네. 아니 저는 5년 동안 이분 어디에 계시는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네. 대해서 말해야 될 때 항상 침묵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임기 끝나고 나니까 잊혀지고 싶다고. 사실 뭐 지금 이번에 일론 머스크나 뭐 이렇게 여러 사람 넷플릭스 CEO나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 알차게 시간을 쓴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방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은 대통령의 1초는 뭐 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 값어치를 하려면은 어디 뭐 관광 다니고 네. 밥 먹는 시간에도 혼자서 밥 먹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뭐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뭐 예를 들어 중국 갔을 때는 10번의 식사 중 8번을 혼자 밥을 먹었다든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25번,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 엄청나게 나갔지 않습니까? 예. 재임 2년 동안에 20몇 번 예. 나갔잖아요. 25개월 동안에. 25개월 아까 통계를 찾아 25개월 동안에 19번. 예, 25개월이니까 약 2년 맞습니다. 남짓인데 예, 예. 25개월 동안에 19번이나 출국을 해가지고 뭐 여사님의 버킷리스트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있었는데 그거가 비교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이렇게 뭐 극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한번 보자. 왜 네. 그렇게 자꾸 뭐 이야기 나오자마자 쉽게 평가하고 쉽게 가르고 하려는지 사실 저와 우리 신동훈 기자님이 나누는 대화마저도 어떤 뭐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계약서 한 장의 의미도 네. 이게 미치는 효과들을 따지려면 3개월, 6개월 갑니다. 그렇죠. 예. 예. 회계장부 하나 이거 보는데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최소 2, 3일 가는데 왜 그렇게 바쁜지, 까기 바쁜지 참 안타깝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이 사진이 있습니까? 대통령 순방 이걸 뭐라 합니까? 비행기 트랩? 예, 비행기 예. 트랩을 이렇게 내려올 때 보통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하잖아요. 뭐 공항에 오셔도 봤죠. 그렇고 많이 본 어린이들이 거죠. 예. 꽃을 들고 와서 여자 어린이는 남자 대통령에게, 예. 남자 어린이는 영부인에게 저렇게 꽃을 줬네요. 예. 예. 꽃을 줬고 또 그랬는데 이제 애기한테 받고 고마워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뽀뽀 이렇게 입을 살짝 갖다 댄 건데 저걸 뭐라고 했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예. 예. 화동법보 성적 학대이다. 네. 예. 이런 말을 이게 어저께 최고위 회의에서 나왔던 회의에서 말이에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한번 읽어보게 읽어보시죠. 되면 예. 미국에선 예.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여러 주 법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한라인 전화번호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네. 최고위에서 얘기하고 또 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는 작정하고 했네요.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치료 단체 네. 한라인 전화번호까지 올렸네요. 네. 보면 이제 이게 민주당의 김어준화 같습니다. 이게 다 김어준처럼. 민주당의 김어준화. 네. 이거 뭐 이 장경태가 누굴 보고 배웠겠습니까? 이렇게 이분이 책 보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니까 이 다 김어준식 수법이잖아요. 김어준이라면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좀 더 또 확대하게 쉽게 수그러들지 않게 예. 법법을 만들고 화법을 만들어냈을 텐데 되치기 안 당하게. 네. 참 이게 정말 비열하다는 말밖에 안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네요.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기사를 하나 넣었는데 공원에서 자전거 타던 여자아이 손등에 뽀뽀한 남자가 뭐 벌금형 받았다. 이런 기사까지 내놨는데 이게 지금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런 장면을 저희는 외신이나 이런 데 많이 봤거든요. 예. 외국에 뭐 많은 사람들이 네. 심지어 뭐 교황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렇게 곧바로 반박했지만 예. 부시 대통령 지금 화면에 나오고 또 있습니다만 부시네요. 네. 화이트하우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이네요. 야, 미국 백악관이 홈페이지에다가 아동 성추행 사진, 대통령의 아동 그러니까요. 성추행 사진을 저렇게 네. 올려놨네요. 저걸 이제 장경태 의원이 원하는 것은 저것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자아이 손등에 예. 강제로 가서 60대 남성이 뽀뽀하는 것과 등치해서 봐달라. 응? 그렇죠. 겹쳐서 봐달라. 응? 같이 한번 규탄해달라. 이런 건데 민주당 내에서는 저런 게 통할지 몰라도 참 저런 걸 이 정상 외교에 나가 있는 이 대통령에 예. 대고 할 말인지 네.